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현재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월 달과 3월 달에 에코프로 BM을 필두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강세가 이어졌고요. 그 이후에 금양, 리튬 쪽까지 연결되면서 산업 전반적인 돈이 크게 들어왔습니다. 그러한 수급 이후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큰 손들이 매집하는 이 기업이 이제부터는 오를 차례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이 시청자분들께서 4월 달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 꼭 필요로 하는 시장에 대한 이슈와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 준비해 왔으니까요. 영상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아직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한 번씩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2차 전지 산업에서 여러분들이 당장 주목하셔야 되는 이슈가 있죠. 바로 이번 주에 있는 IRA에 대한 세부 지침 규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IRA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금주에 발표되고요. 한국의 배터리 업계는 입장이 반영될까 기대를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이번 주에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액지침 규정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한국 기업들의 입장이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 미국이 핵심 광물 세액 공제에 관련해서 FTA 체결국으로 인정하는 국가를 확대할 거냐, 확대하지 않을 거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이 주로 광물을 조달하는 곳이 어디예요? 인도네시아도 있고요. 아르헨티나도 있습니다. 이 두 개국 포함해서 몇몇 개국을 포함해달라라고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왔습니다. 물론 이 밖에도 광물뿐만 아니라 제조 부분에서도 규제를 완화해 주면 좋겠지만 이번에 미국 재무부는 북미라는 지역을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영토다라고 명확히 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는 크게 달라질 여지는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자동차 업계에서도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은 바뀔 가능성이 없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주요 광물을 조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를 FTA 체결국으로 인정만 해준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결국에는 이 핵심 광물이라는 게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들의 상당히 많이 매립이 되어 있는데 그 국가들이 전부 다 미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죠. 결과적으로는 이 범위를 확대해서 추가가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이 엄청난 투자를 다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LNF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테슬라와 3조 8천억 원 규모의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약을 맺었죠. 그랬던 LNF가 본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다가오는 7월에 대구에 양극재 3공장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 3공장에서는 1년에 10만 톤 규모의 양극재를 만들어낼 거고요. 그거는 순수 전기차 100만 대에 들어가는 물량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나오는 물량들이 테슬라에 대한 수요로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원래 LNF 같은 경우에는 이 하이니켈 양극재를 엄청나게 생산하고 있던 기업인데 지금 이번에 공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니켈 사용 비중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공장에서 생산해온 90%보다 니켈 함량이 높은 고성능 제품을 생산할 방침을 가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니켈에 대한 함량도 올려서 기술력도 올리고 회사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국내 공장뿐만 아니라 미국 공장 신설 등을 통해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언급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미국 공장입니다. 미국 공장에 대해서 왜 주목해야 되냐? 사실 공장을 짓는다는 거는 그 기업의 향후 5년, 10년의 미래를 책임진다고 해도 됩니다. 즉 유럽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미국 시장에, 물론 전기차 시장의 3대 시장이 중국, 유럽, 미국이지만 그 중에서 현재 가장 작은 시장이 미국 시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공장 신설을 준비 중이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성장의 캐파도 높고 국내 K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엄청나게 투자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글로벌 배터리 수요가 주춤할 것이다라고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지난해 하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예상을 했었는데 올해 지금 수요가 엄청나게 폭증이 기대가 되고 있죠.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환율 상승 여러 가지에 대한 경영 문제가 악화돼 가지고 지난해 3월에 원래 LG에너지 솔루션에서 미국에다가 1조 7천억 원을 투자해서 공장을 투자하겠다라고 말했던 거를 철회해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랬던 LG엔솔이 불과 6개월도 안 돼서 본격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을 바꾸게 됩니다. 공장의 위치는 기존에 원래 지으려고 했던 애리조나 부지에 지을 계획이고요. 탄탄한 수요를 재확인하면서 초기 계획의 4배가 넘는 7조 2천억 원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엄청난 돈을 쏟아붓게 되죠. 이게 삼성 SDI도 GM과 미시간주의 배터리 합작 공장을 짓는 MOU를 체결했고 GM과는 중장기적인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즉 지금 국내 K배터리가 중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다 돈을 쏟아붓는 것보다 미국 시장에다 돈을 쏟아붓는 규모 자체가 훨씬 크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기업들도 미국 시장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뭐 에코프로 BM, LNF, 포스코 케미칼, 국내 양극재 기업이나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K배터리가 투자하는 방향성에 맞춰서 사업을 영위하고 그에 따른 수혜를 받는 기업들입니다. 자, 근데 그랬던 에코프로나 LNF 같은 소재 기업들이 지금 새로운 산업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투자 이유는 당연히 K배터리 기업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LG엔솔, 삼성 SDI, SK온이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사업이 뭐예요? 바로 이번에 LG 엔솔이 돈을 쏟아붓는 원통형과 ESS 배터리 산업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애리조나에 원통형 배터리 독자 생산 공장을 건설 재개하고 투자 금액을 1조 7천억에서 4조 2천억으로 확대를 했고요. 원래 기존에 연간 생산 예상 규모가 11기가와트시였는데 그거를 2배 이상인 27기가와트시로 확대를 해버립니다. 거의 다 여기에 더해서 같은 부지 내에 3조 원을 별도 투자해서 16기가와트시 규모의 ESS LFP 배터리 생산 공장을 건설합니다. ESS 전용 배터리 공장을 짓는 거는 글로벌 배터리 업체 중에서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이 최초고요. 폭증하는 전기차 산업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본격적인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난해 1조 7천억에 들여서 원통형 배터리 공장 계획이 늘어난 거는 지금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4680 배터리에 대한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양산 기대감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원래 계획에도 없던 이 LFP 배터리에 대한 ESS 전용 배터리 생산 공장을 짓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 대한 투자자들에 대한 그리고 많은 업체들에 대한 주목도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만 지금 이 산업에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삼성 SDI도 엄청나게 주목을 하고 있죠. K배터리 업체의 현재 공통적인 개발에 대한 방향성. 지금 니켈, 코발트, 망간, 그러니까 삼원계 배터리에 대한 개발은 지속적으로 돼 왔지만 이제 새로운 방향을 간다고 했을 때 국내 K배터리 업체들이 공통적으로 투자하고 개발하고 있는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전고체 배터리와 LF 배터리에 대한 상용화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배터리 2023에서 SK온과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LFP 배터리를 이미 선보였죠. 근데 뒤이어서 삼성 SDI도 LFP 배터리를 공개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LFP 배터리를 주목해야 되는 게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용화되는 데까지 2027년이 될지 혹은 2030년도가 될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아직
상용화한 기업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미 중국이 상용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상용화한 수준이 아니라 이 중국의 대표적인 CATL에 대한 점유율이 K배터리 3사의 점유율을 압도하기 시작했죠. 이미 압도를 했고요. 배터리 산업에서 이제 2등, 5등, 6등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배터리 3사에 대한 점유율을 CATL이 뛰어넘을 정도면은 시장의 핵심은 뭐다? 현재는 LFP 배터리 점유율 위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배터리 3사가 니켈 코발트 망간의 3원기 배터리를 생산을 진행을 하면서 에코프로비엠이 엄청난 수혜를 받았죠. 물론 에코프로비엠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수주가 있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이런 에코프로비엠 같은 대박 주가 하나씩 나올 수 있었는데 국내 배터리 3사가 LFP든 전고체든 새로운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에 따른 시장의 캐파가 커지면 커질수록 제2의 에코프로 BM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간단하게 에코프로 BM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난해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EM 같은 경우에는 각각 1조 195억 원과 2조 1611억 원의 양극재를 삼성 SDI 판매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EM에서만 이 삼성 SD에 대한 매출이 3조 2천억 가까이 나온 거죠. 엄청난 규모의 매출이 나왔고요. 실질적으로 에코프로 BM의 30%에 대한 매출이 삼성 SD에서 나왔고 에코프로 EM 같은 경우에는 99.8%가 삼성 SDI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에코프로 EM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와 에코프로 그룹이 합작해서 지은 공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정도의 일감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삼성을 통해서 안정적인 일감을 가지고 있는 게 현재 에코프로에 대한 강점입니다. 계속적으로 수주 물량이 들어오고 그에 따른 물량이 줄어들 걱정이 현재는 없으니까요. 에코프로 윈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말하면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 SK온 그리고 일본의 무라타 제약소를 통해서 매출의 97.7%를 올리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일감 확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꿔 말하면 뭐예요? 매출의 의존도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삼성 SDI와 에코프로에 대한 연대가 끈끈하면 걱정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최근에 삼성 SDI와 포스코 케미칼이 10조가 넘는 40조 원 규모의 양극재 계약을 체결했죠. 즉 이번 계약을 통해서 아니 삼성 SDI와 에코프로에 대한 연대가 예전만 못한 거 아니냐라는 문제가 같이 지적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송호준 사장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물량도 따내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라는 발언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삼성 SDI에다 집중하기 위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잘라내고 삼성 SDI에 몰빵을 했지만 결국에는 LG 엔솔에 대한 물량도 현재 따내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시장 변화에 맞춰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LFP 배터리 공장을 착공을 했고요. 2025년부터 양산에 돌입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2025년이냐? 더 빨리 혹은 더 뛰어난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없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거는 현재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공장을 지어서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에 권영수 LG엔솔 부회장은 LFP 배터리를 2025년부터 양산을 공식화합니다. 이렇게 공식화해서 2025년부터 양산하겠다라고 말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K배터리 기업 중에서 가장 먼저 LFP 배터리 양산 일정을 공식화했고요. 새로운 배터리 산업 진출에 따른 수혜 기업들 탄생이 현재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LFP 배터리에 대한 평가가 어땠나요? 에너지 밀도가 낮고 이 주행거리가 너무 짧다라고 말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LFP 배터리를 생산해온 CATL과 비아디에 비해서 이제 막 진입하는 K배터리 기업들이 기술력이 엄청나게 뛰어날 수 있을까요? 그거는 현재 알 수가 없겠죠.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평가는 하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즉 에너지 밀도를 얼마나 올리냐가 중요합니다. 가격도 중요하지만 밀도에서 기술력의 차이를 보여주는 게 현재 가장 중요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K배터리도 뛰어드니까 시장의 판도가 바뀌겠죠. 글로벌 투자은행 UBS는 2030년도까지 15%에 머물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LFP 배터리의 비율을 40%로 상향하게 됩니다. K배터리가 진출을 하면서 이 치열한 경쟁이 더 커진다고 하면은 40%가 아니라 50%, 60%까지 뒤집어질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고요. 판매도 중요하지만 사실 영업이익률도 중요하잖아요. 지금 양극재, 특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 어땠어요? 7.1%, 7.8%, 7%대였죠. 그런데 LFP 배터리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배터리 기업에 대한 영업이익이 나쁘진 않습니다. CATL에 대한 영업이익을 보면 10%는 분명히 안 됩니다.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아니면 SK온보다 CATL에 대한 순이익이 훨씬 더 높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가 넘는 순이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K배터리에 비해서 CATL이 3사의 양과 질 모두 앞섰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한국 배터리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실적 측면에서 양과 질이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준 CATL입니다. 거기다 얘네는 반대예요. 지금까지는 저가형 전기차 LFP 배터리에 대한 생산을 엄청나게 진행을 해서 점유율을 잡아왔는데 이번에 CATL은 1000km의 주행이 가능한 기린 배터리 양산을 시작을 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4680 배터리를 생산 예정을 갖고 있지만 현재 이 기린 배터리에 비해서 기술력이 뛰어나다 아니면은 뛰어나지 않다라는 내용들이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시장은 저가형 대 고용량 배터리 각각 싸웠다고 하면은 이제 저가형 배터리에서도 중국과 싸우고 고용량 배터리에서도 중국과 싸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고용량 배터리보다 저가형 배터리가 현재 더 우리한테 중요한 이유는 전기차 산업의 보급이 현재 1순위죠.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나 중국에 비해서 보급률이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급이 1순위인 현재 상황에서 LFP 배터리를 통한 미국 시장 장악이 기대가 되는데 그 LFP 배터리를 개발하고 현재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기업들 미국 시장에서 우리와 같이 경쟁을 할 일본 기업이 아닌 K배터리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요. 중국보다 더 저렴한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력까지 필요로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기존 LFP 배터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번에 막 신규 사업으로 LFP 배터리에 뛰어드는 기업들이 아니라 기존부터 LFP 배터리 사업을 영위해왔던 기업들 우리가 주목하셔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LFP 배터리 관련주는 첫 번째는 아모그린텍입니다. 이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는 LFP 배터리 기반의 ESS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입니다. 얘네는 지금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의 3조 투자에 맞춰서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다는 강한 재료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4년 전부터 테슬라에다가 고효율 자성 소재를 납품해 왔던 기업입니다. 즉 사실상 미국 시장 진출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다고 했을 때 가장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뭐냐? 바로 아모그린텍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고효율 자성 소재가 뭐냐? 높은 투자율과 적은 와전율 손실 등을 특성을 기반으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고효율 자성 소재를 기반으로 이런 리비안이나 GM, 국내 완성차 등 고객사를 확보해온 기업이 바로 아모그린텍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LFP 배터리 전용 ESS 생산 공장을 짓는다고 했을 때 시장에서 주목받을 기업이면서 앞으로 미국 시장 성장에 따른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코인테크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탑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높은 상승률이 나왔죠. 자회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고요. 국내 유일한
LFP 전지를 생산하는 기업이 탑머티리얼입니다. 그리고 얘는 탑머티리얼을 자회사로 갖고 있다는 강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국내 2차 전지 자동화 설비 점유율을 50% 이상 차지한 기업이에요. 즉 성장기에 돌입한 전기차 산업이 계속해서 공장을 지음에 따라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글로벌 배터리사들이 북미 지역 투자 확대에 따른 2차 전지 공정 자동화 시스템 공급 계약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지금만 하더라도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제가 투자 이슈 말씀드렸죠. 거기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코인테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국내 K배터리 기업들이 앞으로 어떠한 사업 방향성을 진행하냐에 따라서 기업들의 수혜 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코인테크와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께 LFP 배터리에 관련된 중요도와 그에 따른 수혜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밖에도 사실 2차 전지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다른 산업에 있는 수급을 다 끌어모으겠지만 반대로 2차 전지 사업이 가격 조정이 나올 때는 새로운 산업들로 돈이 많이 몰릴 겁니다. 즉 순환매가 진행이 될 텐데 결국에는 2차 전지 그리고 AI 그리고 로봇 이 세 가지 섹터 내에서 시장이 순환매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만큼 여러분들께서 다른 산업인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도를 조금 늘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 로봇 섹터에 대한 총정리 리포트를 100% 무료로 드릴 예정입니다. 이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에서 직접 만든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보시면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산업 리포트고요. 로봇 산업의 흐름부터 그리고 로봇 관련주가 뭐가 있고 어떠한 재료를 갖고 있는지 정리되어 있는 로봇 산업 총정리 리포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리포트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릴 예정인데 자,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을 겁니다.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다가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시면은 어플리케이션이 하나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밑에 유사한 어플리케이션 많은데 잘못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이 맞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이 맞다 하시면 클릭하시면은 설치하기 버튼이 있어요. 100% 무료 설치고요. 어플 설치 이후에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인 전화번호 이런 거 적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설치 후에 어플리케이션 들어와서 어플 사용 그냥 진행하시면 되시고요.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가장 좌측 상단부에 있는 급등 추천주 클릭해 주시고요. 급등 추천주 공지사항 상단에 있는 상반기 로봇 섹터 총정리라고 적혀 있는 공지사항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하단부로 스크롤 내리셨을 때 로봇 섹터 총정리 PDF 파일로 제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업로드 해놨고요. 해당 어플리케이션 안에 있는 PDF 파일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께서 2차전지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봇 산업에 대한 투자 전략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밖에도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김용민 대표가 직접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업로드해드리는 급등 추천주 장 시작 전에 8시 30분 이전에 여러분들께서 당일에 아셔야 되는 이슈와 그에 따른 관련주를 업로드해드리는 장전 급등 뉴스 그리고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강한 이슈들 어떠한 이슈가 나왔고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전부 다 정리해서 업로드해드리고 있는 급등주 분석까지 모든 어플리케이션 컨텐츠를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누구나 이용 가능하니까 꼭 들어오셔서 이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4월 달에도 5월 달에도 성공적인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여러분들께 새로운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